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화학과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혹시 동아시아 문화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동아시아 문화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특히 이번 학기에 했던 계량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특정한 개별 학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학과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아시아 문학과에 진학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 학과에서 오신 교수님들을 만나서 동아시아에 관계된 문학, 철학, 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학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사회과학에서 하는 계량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저의 원래 본 소속이고요. 주된 소속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학과 같은 곳에도 겸임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시간 간단하게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재수 우리 박사과정 선생님인데요. 어떻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래요? 예. 예, 저는 박사 과정생 허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허재수 선생님은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 정년퇴직에 가까이 되셔서 다시 그러니까 학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박사의 길로 이제 더 접어드신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만학도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외국에서 왔는 학생이 또 있어가지고 한번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넬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넬라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학과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왔습니다. 저의 주된 연구 관심은 문학의 번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로아티아에서 그러면 여기 대학원에 오게 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정부 장학생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부 장학생은 어떤 경로로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자신 나라, 저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에 위치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을 성공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현재 입학을 했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석사과정에는 그러니까 문학 번역 말고도 뭐 다른 논문도 발표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떤 논문을 발표했나요? 네, 제가 NFT 미술에 대해서도 관심 좀 있었고, 더나시아 NFT 미술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이제 베트남에 하던, 저기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어, 제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되던 기회가였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화학과 대학원이 한국연구재단의 브레인 코리아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학회에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경비도 지원받고 그런 거 같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에서 와가지고 한국어 이렇게 참 잘하고 대학원 수업에도 아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박장용 우리 박사과정인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박사과정에 있는 박장효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석사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민대학이라는 곳에서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는 이제 일본 간사이 대학과에 가서 이제 복수하기로 해서 이제 영남대 동아시아문학과 그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이제 협중물 쪽이고요. 지금 박사과정에 와서는 지금 협중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개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 그러니까 학사를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민대학이라고 했나요? 예, 인민대학. 학과는 그러면 예, 신문방송학과라고. 중국에서 인민대학에서 흔히 중국어로는 런민 런민 대학이라고 대학이요. 하는 네, 거에서 맞습니다. 이제 신문방송학으로 하고 이제 석사는 영남대학교에서 네. 아까 간사이 대학은 그러면 일본의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있고요. 예,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사립대학 중에 유명 사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오사카는 대구 공항에서 또 직항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그러니까 진학을 해서 석사를 마치고 또 오사카와 공동학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오사카 간사이 대학에서 또 이제 석사를 받고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뭐 계량 조사 방법론에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네요. 이어서 이제 또 외국인 학생인 우리 캠은 지역에서 졸업을 했다고 하던데, 지역의 계명대학에서 졸업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로? 네. 반반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림카미라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생입니다. 계명대학교에서는 그럼 석사를 마치고, 예, 예. 같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었는데, 뭐 굳이 계명대학교를 했는데 영남대학교 온 이유가 있을까요? 계명대학교 그 조금만 쉬요. 왜냐면 모든 수업용 사용했어요. 근데 영남대 공부하는데 모든 수업 한국어. 근데 모든 교수님들 네. 항상 번역 있어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그 같은 그러니까 계명 지역에 있는 대학을 비교하라고 약간은 좀 짓궂은 그 질문을 했는데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원래는 어느 나라에서 왔죠? 필리핀.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수업에는 외국인 학생이 지금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2명이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어가 주된 언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어를 뭐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민, 석사과정이죠. 자기소개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에 3기 재학 중인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버 감성 연구소에서도 이제 2년째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여러 학과들이 모여가지고 또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관점의 좀 차이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커리큘럼에서의 어떤 나오는, 자기들의 어떤 그 배경의 어떤 지식도, 조금씩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 특히 이제 계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우리가 주제를 통해 가지고 연구 논문 작성을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학기에서 주되게 우리가 공부했던 얘기는 이제 사이언스, 특히 소셜 사이언스죠. 혹은 뭐 휴메니티스,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리서치,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조금 낯설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리서치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이정민 학생 어떻게 생각해서 사이언스하고 리서치? 이제 사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사이언스와 리서치가 뭐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사이언스는 어떤 법칙과 같이, 모두 다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이나 법칙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리서치는 사이언스와는 다르게 뭐 디스크립티브한 리서치나 아니면 그 해석적인 연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자면 리서치를 하되 사이언스적인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고 조금 더 사회과학임에도 법칙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리서치가 사이언스와 리서치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이언스는 좀 더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혹은 보편성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일 것이고, 그러니까 리서치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 중심, 소위 이제 도메인이라고 얘기하죠. 특정 분야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리서치가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상용, 우리 박사과정인데 어떻게 이 부분, 본인은 어떻게 앞으로 연구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항상 이제 강조하셨던 것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항상 굉장히 중요시 여겨셨었는데 특히 이제 인문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자료조사라든지 그냥 이제 문헌 참조라든지 그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객관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걸로 어떤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서 그거를 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특히 이제 어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소셜 사이언스 자체가 이제 관계적 시각에 굉장히 이제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히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 수치화 시켜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웠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제 석사 논문도 쓰고 벌써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새로 배웠는 그런 방법론들을 본인 그 연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배운 것만으로도 이제 특히 이제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데는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그 허재수 원생은 좀 아까 내가 뭐 얘기했지만 만학도 늦가기 학생으로서 이제 왔는데 학교에 와서 수업을 또 들어보니까 이 사이언스 리서치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과학과 리서치의 그 차이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론에 해서 어떤 가설이나 이걸 세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규명을 했느냐 하는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그 실험 결과나 이제 최종 결과가 다시 네, 자료를 있으면 뭐 잠깐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 재현 가능, 이제 한각하는 재현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을 못하면은 이제 그것은 리서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역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만학도에서 그런지 정리를 아주 잘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그 자료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준비성이 아주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연구 계량 방법론을 이제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좀 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합리성의 높이고 또한 그 본인들이 발견한 지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캠은 지금 하고 있는 논문 주제가 뭐죠? 지금 하고 있는 논문 주제가? 제가 Artificial Intelligence Advertising이에요. 그 인공지능과 광고를 두 가지 그 연결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캠은 뭐 내가 듣기로는 또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광고 회사에서도 일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분야가 광고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새롭게 흥미있는 그런 현상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리서치 나는 많이 메토돌로지 사용하는데 많이 statistical 툴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내 생각에는 the good tool is Node Excel. 왜냐면 here I can show a lot of representation of all the nodes. 그래서 내 생각에 all of these tools 많이 필요해요. And 논문 쓰기는데 knowing what tools to use are important.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화된 도구들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앞서 아넬라는 NFT 같은 논문도 베트남에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 과정을 좀 더 업그레이드 혹은 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이 수업 듣기 전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더 특히 옛날에 질적 방법론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 우리 분야에도 저기 양적 방법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제 뭐 네트워크 분석, 뭐 서베이 같은 양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넬라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너무 예쁘게 배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도 아넬라한테 한국어를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양적 방법, 질적 방법의 두 가지를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연구 방법을 하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실험 연구, 그 다음에 설문지 연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구, 인터뷰 연구, 뭐 사례 연구 같은 이런 분석 그러니까 기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법 아래에 분석 도구로서 예컨대 뭐 SPSS, 그 다음에 노드 엑셀,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SPSS라든가 노드 엑셀 이외에도 파이썬 같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통계 분석 도구로서도 R 같은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문헌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도구로서 예컨대 KCI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구글 스칼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또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세 가지 단계들을 잘 익혔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까지 우리가 다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각자가 자기가 가장 뭐 선호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정말 내가 픽한 분석 방법, 혹은 뭐 분석 도구, 혹은 뭐 연구 방법.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나는 이것만은 정말 좋아하고 이것을 내가 계속 해보고 싶은 건가,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분석이 이제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드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엣지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노드와 엣지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또 더 세부적으로 그 관계들 간에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도구도 네트워크 분석에 많이 사용이 되는 UCINet이나 노드엑셀과 같은 분석 도구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자면 UCINet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논문을 쓰는데 활용해 보는 게 네, 목표입니다. 네. 우리 이정민 그러니까 석사과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논문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 지금 몇 편이나 썼나요? 지금 석사과정 3학기죠, 제가. 네, 네. 논문 몇 편이나 지금 썼어요? 지금 5편. 석사과정인데 벌써 논문을 5편이나, 예,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학생이네요. 여러분들, 본인이 또 픽한 혹시 그거 연구 방법, 분석 도구, 분석 기법 얘기할 사람 있나요? 우리 허재 선생님 혹시, 자, 내가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겨우 SPSS의 사용 방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 엑셀을 많이 써봐 가지고 SPSS의 기본 구조나 사용 방법을 보니까 이제 엑셀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친밀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단 SPSS를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학부 수업 시간에서도 그러니까 계량 연구 방법론, 계량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이제 SPSS죠. 그러나 이제 SPSS는 데이터의 어떤 수집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도구다 보니까 최근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시각화를까지 통합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이제 연구 방법에 있어서의 분석 도구들의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장효 박사과정생은 어떻게? 저도 방금 이정민 연구원께서 이제 했던 저 네트워크 분석을 저도 이제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연구 분야가 이제 현중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현중을 이제 지금의 어떤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 분석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석사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모른 채로 이제 수업을 들었었고, 특히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특히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선호하는 툴이 이제 노드 엑셀인데, 노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고 시각화까지 이제 한 프로그램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히 이런 사회과학의 연구 쪽을 처음 시작하는 인문학 연구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연스럽게 우리 외국인 학생들한테 궁금한 질문이 또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류 혹은 뭐 K-팝, K-드라마, 뭐 그렇죠, K-게임 뭐 해서 이 한류가 어떻게 본인의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는데 어떨까요, 아넬라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그때 유튜브에서 처음 그런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아직 아시아 문화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신기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배우고 싶었는데 당연히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 문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라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그 무렵인 것 같은데, 예, 특히 뭐 좋아하는 한국 노래라든가 드라마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그럼 요즘 대학원에 와서도 지금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노래 뭐 좀 하고 있나요?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나요? 요즘은 대학원 연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한국에 오니까 실제로 K-팝과 K-드라마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보고 듣고 할 그런 시간이 없고 한국 밖에 있을 때는 오히려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캠도 필리핀도 한국 그 코리안 웨이브가 아주 파퓰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필리핀 나라, 그리고 필리핀 사람, K-드라마, 그리고 K-팝 많이 좋아해요. 원래 우리나라, 모든 배우, Billboard and all the marketing materials on the road, 모든 사람 한국 배우. 그래서 나는 여기 왔어요. I didn't feel alienated. 왜냐하면 문화 조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필리핀에서 K-팝하고 K-드라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자기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원에 있거나 문화적으로 이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더 적게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동아시아 문화학과에서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코리안 웨이브, 한류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 또 한류에 대한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런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또 이런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적용해서 인문학 연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한류 또 연구를 하고 있다는 또 박장효 박사과정의 본인 뭐 최근에 어떤 거 하고 있을까요? 한류와 관계해서? 최근 여름에 이제 베트남 학술 대회에서 일단 한류 당연히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듯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어떤 반한류, 혐한류와 관련해서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유튜브 내에서 이제 어떤 혐한 반항과 관련된 컨텐츠의 유형과 어떤 성격에 대해서 그런 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런 발표를 했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이제 해외에서 또 한류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확산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해외 한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제 영향을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일반인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 기반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류가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반한류, 그 엔티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엔티 코리안 웨이브 현상을 우리 박장효 박사과정이 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분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런 그 연구 방법, 특히 이런 개량적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 분야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초씩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정민 석사과정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일단 이제 동아시아 문화학과 수업인 이 동아시아 계량정보학과 수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나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또 조금 더 깊은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오셔서 이게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허재수 박사과정도 30초 짧게 한번 얘기해 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번 학기의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첫째가 제가 그 가설을 세울 때 이제 이론에 근거해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거인의 그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원래 제가 이제 옛날에도 논문 작법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학기에 그 가설 수립에 대해서 배울 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초학자가 이제 가설이나 이론을 세울 때 반드시 이제 어떤 검증된 선행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가설을 세워야 제 가설이나 이론의 어떤 뿌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특히나 우리 허재수 그러니까 원생은 그러니까 동양학에서 얘기하는 오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문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인문학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 그렇죠? 이론과 가설이라는 관점, 또 나아가서는 이런 관계형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주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넬라는 어떻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어떤 얘기든 해도 괜찮아요. 예. 네, 제가 이 수업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단점을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교수님께서 뭐 교재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 수업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역시 대학원에서는 학생들 그냥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도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네, 갑자기 내가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갑자기 칭찬을 우리가 무슨 대본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아무런 대본 없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소위 날 것의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킴도 짤막하게 마지막 클로징 코멘트. 클로징 코멘트. So I'm gonna say this in English because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this subject really changed the way I looked at research because I think before everything was descriptive, everything was quality. I mean, the researchers are are more favored towards qualitative because that's the only thing I knew before. But now that I knew about how quantitative works and how each method and tools, even how we do our 생각조치, I learned that it's actually more interesting to explore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course, I still put a lot of emphasis and importance for qualitative, but being introduced in this kind of methods and tools and how everything is analyzed through this class, I think it's very helpful in terms how you will progress in the academics and even applying it in corporate and other aspects. 네, 우리 캠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주 그러니까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또 지적을 또 했네요.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생각 쪽지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과제를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약하는 거는 챗GPT라든가 그러니까 구글의 바드, 그다음에 메타의 라마 같은 인공지능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에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의 그런 아이디어 혹은 창의적인 비평 혹은 건설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코멘트들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매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고 사실은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브레인을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대적해서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생각 쪽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주 하고 있다. 근데 그 점을 우리 그 캠이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페인이네스를 얘기를 이제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박장효 박사과정을 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촬영을 마치려고 하는데, 코멘트 한번, 클로징 리마크를. 혹시 일본어로도 가능할까요? 중국어 아니면 중국어라도? 우리 박장효 박사관이 중국에서, 그 학부로에 나오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는데, 중국 학생들도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일본어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중국어로는 할 수 있을 중국어로 클로징 리마크 한번 해주죠. 근데 학과 소개와 함께 이 수업의 소개를. 갑자기 중국어로 하려니까 또 그거 하는데 大家好我是在岭南大学东亚文化系博士课程叫朴江校，然后通过这次机会认识你们很高兴。然后我们系就是介绍就东亚就关于东亚的社会文化和哲学传统东西，而且加上我们现在社会上就有关东亚的那些东西都是我们都学到的，而且就通过就我们系人员就是交流，然后我们广阔自己的视野和自己学到很多东西，所以就你们可以来我们学院，然后就多多交流，多学到就很多东西。然后就我先说一下这些，谢谢。그다음에 시에시에니야. 한국말은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 분량이 다 끝났는 관계로. 네,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크로아티아어도 한번 약간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크로아티아어로 한 클로징 코멘트 10초만 한번. Dobar dan svima. Ja sam studentica katedre istočnoazijske kulture na sveučilištu Yonnam. Ovdje smo danas pričali o predmetu metodologije u humanističkim znanostima, pa vas pozivam sve da pogledate ovaj video ako vas to zanima. 크로아티아어는 약간 러시아어하고 좀 살짝 내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 맞죠? 아이고 우리 이렇게 수업 듣는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우리 캠은 영어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고 또 뭐 한다 그랬죠? 필리핀은 어떻게 해요? 필리핀은 영어 말고 또 그거 필리핀 그 말이 또 따로 있나요? 네. 뭐 언어를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요? 그것을? 언어는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근데 뭐 영어로 하면 필리핀은 다 통하니까 그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런 2023년도 2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 그 동아시아 문화학과 영남대 대학원도 그러니까 소개하고 그다음 이 수업인 동아시아 계량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학기 했는 것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